안녕하세요, 림모양처입니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지만 저 역시도 놀람과 함께 괜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돈이 되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또 좋았던 것을 제 유튜브에 조금씩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머지포인트 역시도 제가 종종 추천드렸던 것 중 하나였거든요. 재테크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머지포인트를 거의 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할인율이 매우 컸던 상품권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파격적인 할인율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쓰다 보니 혜택도 좋고 또 서비스도 계속 개선되니 어느 순간 의심을 지우고 쓰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활비 절약의 방법으로 머지포인트만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온누리 상품권, 문화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각종 기프티콘 등등 현금으로 뭔가 결제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할인된 상품권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문득 내가 쓰는 이런 다른 상품권들도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걸 제가 쓰는 것도 무섭고 또 소개해드리는 게 더욱더 무섭게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문득 이런 할인 상품권들도 제2의 머지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품권이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또 페이즈 이것들에 대한 수익 구조와 또 이것들을 사용해도 괜찮을지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품권 외에도 롯데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등 상품권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이런 상품권들은 온라인 또는 지류로 구매를 할 때 보면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할인을 받은 만큼 소비자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굳이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품권 사용의 제약 때문입니다.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구매나 사용이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죠. 따라서 상품권만의 혜택이 없다면 사람들은 굳이 상품권을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그냥 현금으로 결제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처럼 현금보다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할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할인을 해도 분명히 남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이번 머지포인트 역시도 초반에 이렇게 크게 할인을 해줘서 남는 게 있나 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이 할인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상품권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품권의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상품권을 청구할 때 수수료 수익, 그리고 낙전 수익, 선매를 통한 기타 수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권을 청구할 때 이 수수료 수익의 경우 상품권 회사는 다이렉트로 상품권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제휴업체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팔게 됩니다. 이때 제휴업체와 수수료 협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얻는 수수료가 수입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5% 할인받아 95,000원에 구매를 하고 이 상품권으로 매장에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됐다고 보면요. 매장에서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수수료를 6%라고 가정을 하면 상품권 판매자는 장당 1,000원의 판매 수수료를 통한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제휴업체의 경우 높은 수수료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신용카드사의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낙전 수익이라는 게 꽤 쏠쏠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권을 구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환하는 걸 까먹어서 신세계 상품권을 한번 날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품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입을 낙전 수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회사는 미리 현금으로 상품권 판매 금액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품권이 판매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 상품에 이걸 굴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자 수익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권 컬처랜드의 수익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수익, 그리고 낙전 수익. 여기서는 낙전 수익이라는 말 대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로 할인율이 정해지는데요. 만약 상품권의 할인율이 지나치게 크면 그만큼 회사의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로 볼 수 있다 합니다. 싸게 많이 팔아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언급해드린 상품권 회사들은 비교적 오래된 기업이고 안전한 곳으로 볼 수가 있다 합니다.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에서 발매를 하며 또 보강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요. 또 해피머니나 컬처랜드 업체는 실물 상품권을 아주 오래전부터 판매해 오던 곳이기도 하고, 페이즈 역시도 쿠프 마케팅 그룹에 속해 있고 웬만한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곳인 만큼 어느 정도 안전성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들도 무조건 좋다고 쓸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정도의 정보만 있을 뿐 회사 내부의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상품권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품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더욱 조심하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점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런 상품권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선 절대 쟁이지 마세요. 저는 머지포인트도 한 번도 쟁여서 사용을 한 적이 없어요. 핫딜은 돌고 돕니다. 꾸준히 20% 이상 할인 판매를 했기 때문에 10만원권 위주로만 구매를 해서 제가 자주 충전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매했으면 제발 바로바로 사용을 하세요. 핫딜이라고 사뒀다가 언젠간 쓰겠지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도 초반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쓰다 보면 분명히 까먹는 게 생겨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놓쳐서 돈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핫딜이 아닌 죗값을 주고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사게 된 거와 같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렇게 갖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또 웬만해서는 바로바로 사용을 합시다. 머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빨리 사용을 하려고 했고, 해피머니나 컬처랜드는 일명 상테크용으로 제가 구매를 자주 했거든요. 이때는 바로 현금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컬처랜드는 핀 번호를 받자마자 등록을 해서 스마일 캐시로 전환을 하거나, 해피머니의 경우에는 페이코로 바로 현금화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발송이 되는 상품을 위주로 구매를 하세요. 티몬에서 보면 상품권인데 좀 더 큰 할인율로 상품권이 2주 뒤 발송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 한번 기사도 떴더라고요. 중고 거래로 치면 돈 먼저 입금하고 물건을 2주 뒤에 받는 거잖아요.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쓰시나요? 이 경우 이커머스인 티몬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웬만해서는 바로 발송되는 상품권만 구매를 하세요. 세 번째로, 큰 할인율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수익 구조에 따라서 할인율이 정해진다고 했죠. 이 할인율이 클수록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평균 할인율인 6에서 8% 그 이상이 넘어가면 우선 조금 의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3%가 대부분이고요. 제가 최대로 본 건 문화상품권 10% 할인이었어요. 단 계좌 이체 방식이었고요. 페이지 상품권이나 아웃백 상품권의 경우 20% 할인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런 건 바로 사용한다는 전제 빼고는 쟁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노력 없는 고수익은 절대 없다입니다. 이번 머지포인트로 다시 한번 제가 배웠습니다.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돈은 매우 솔직해요.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얻으려고 하면 다 알아채고 도망가려 합니다. 투자에만 적용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역시 돈과 관련된 모든 곳에 적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력 없는 고수익 절대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저는 이번 일이 있었음에도 상품권을 이용한 재테크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무섭다고 무조건 혜택이 좋은 걸 안 쓰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만 분명히 조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또 제가 져야 되겠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좋다고 쓰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탁해 걸으세요.